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보름 만에 5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와 대전에서도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 두 지역은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대구에서도 거의 석 달 만에 신규 환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대구 중구의 연기학원은 현재 문이 굳게 닫힌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 학원에 다니던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수강생 9명이 감염되면서 열흘 동안 폐쇄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추가로 확진된 9명은 각각 고등학생 4명, 재수생 3명, 일반인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각종 연기를 배워야 하는 학원의 특성상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연기 학원이다 보니까 마스크 사용 등 그 개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게다가 학원은 번화가인 동성로와 가까운 데다 최초 전파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무더기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증상이 있었던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최초의 감염 원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졌는지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구시는 이 연기학원 외에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연기, 보컬, 무용 등 89개 학원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확진된 연기학원 수강생들이 다니는 학교 3곳에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린 한편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연기학원 확진자 외에도 제주 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과 해외 입국자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 하루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4월 7일 이후 87일 만으로 대구시는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양주와 파주 등 주변 지역으로까지 번지면서 관련된 확진자가 모두 21명으로 늘었는데요. 의정부시가 확진자 정보를 11시간이나 지나서 공개하면서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지금까지 5가구 주민 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모두 7동인데요. 12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한 동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났지만 감염 경로와 전파 경로는 아직 미궁입니다. 주민들의 아파트 밖 동선이 겹치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부터 집단 확진이 발생한 해당 동 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입주민에 대해 전수조사 중입니다. 여기에 확진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민 1명이 찾은 근처 헬스장을 통해서도 줄줄이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성 받았습니다. 다. 2주 정도쯤은 자가격리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태지. 헬스장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과 지인 등 4차 감염까지 이어져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도 경기 양주와 파주, 성남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정부시가 어제 확진된 환자 정보를 11시간 지나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1명은 의정부의 한 대형 백화점 의류 매장 직원이어서 백화점이 오늘 하루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 직원의 접촉자만 80명에 달합니다. 즉시 발표를 해줘야 조심을 하고 그쪽에서 발생했다면 거기를 안 갈 수도 있고 불안하고 답답하지. 의정부시는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 공지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처가 안일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신하는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얼마 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연수 겸 단합대회를 열었는데 걸그룹을 불러서 술을 마시며 춤판을 벌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역 수칙은 지켜지기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평창의 한 호텔 연회장. 초대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고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테이블마다 술병이 질비하고 술잔을 들고 의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는 사람도 보입니다. 전날 밤 무대도 열광적이었습니다. 강원도 한줄 기차, 전라남도 한줄 기차.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어깨에 손을 얹고 부대끼며 춤을 추는 흥겨운 장면도 펼쳐졌습니다. 한편의 공연 같았던 이 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워크숍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었고 거리 유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도크를 한다거나 마스크도 이제 뭐 착용 안 했을 때 뭐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없었고 통제도 전혀 없었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문제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대랑 테이블이 가까워요. 싸우던 때라 마스크를 벗은 거지. 또 저희들이 그 방역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방역도 2번씩 다 또 추가로 해줬어요. 철저하게 했죠.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런 행사가 과연 적절했는지도 논란입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고 마케팅 기법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 신임 회장이 당선되다 보니까 정비 차원에서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없는 덜 위험한 쪽 가서 한번 워크숍을 하자라고 해서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했고요. 하지만 공감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업 홍보에 이번에 치중을 했어요.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단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예산 지원을 받는데 올해는 29억 원을 받았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대동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 역시 이 예산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정말 생존권 문제로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파티를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조사권이나 징계권은 없고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만 있다며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철인 3종 경기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바로 팀 닥터로 불리던 안모 씨입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감독조차 존대할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였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자, 그는 어떠한 자격증도 없는 그저 폭력 가해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먼저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폭행을 주도했던 사람은 팀 닥터 안모 씨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죄송합니다. 아니지. 벌써 뭐가 문제야? 이거. 술을 감독과 나눠 마시는 도중에 선수들을 구타하는 이른바 음주 구타까지 할 정도로 폭력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감독조차도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팀 내 권력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디서 가능하시고 콘비니들이 되어 그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알려진 안 씨는 팀 닥터라는 호칭처럼 평소 자신을 의사라고 말해왔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설명 자기가 의사라고 했다나 그런 의사가 아닌 걸로 나왔고. 그렇다면 대체 뭘까? 안 씨는 본래 환자나 선수들에게 적절한 운동을 알려주는 운동 처방사로 병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7년 전 경주시청팀에 영입돼 선수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이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었다고 경찰은 MBC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은 없고 관련 학과만 졸업한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 씨는 감독인 김모 씨의 고향 선배면서 팀 내 고참인 메달리스트 선수를 치료했던 인연으로 경주시청팀에 영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최고참이 선수니까 그때부터 계속 다녔겠죠. 나중에는 이분이 병원을 간두고 불법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정식 채용이 아니라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고용된 임시직이어서 안 씨는 어제 열린 인사위원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행방조차 불투명한 안 씨를 고발 조치하고 철인 3종 경기팀의 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자, 이렇게 팀 닥터나 감독 말고도 최 선수를 지옥 같은 고통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출신의 팀 선배였는데 도구를 사용한 이른바 특수 폭행까지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철저하게 덮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출신인 고 최숙현 선수의 9년 선배, 억대 연봉을 받을 만큼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의 간판 선수입니다. 최 선수는 고소장에서 이 선배를 폭행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선배가 직접 때린 적도 있었지만 다른 선수를 시켜서 때리는 이른바 청부 폭행을 한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선수가 때린 건 아니고 선수가 이제 시켜서 다른 후배를 시켜서 이제 후배가 뭐 때렸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폭행에는 청소 도구까지 동원됐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엉덩이에 뭐 핏줄이 터질 정도로 맞았다, 밀대자루로 맞았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 일상적인 폭행에 함께 분노했던 동료들은 한참이나 어린 최 선수를 따돌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도 바로 이 선배였다고 고발했습니다. 그 언니가 많이 괴롭혔다, 아니면 왕따 시켰다, 계속 괴롭히고 비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언어 폭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손찌검, 그러니까 막 많이 맞았다고 그랬고요. 최 선수의 동료 한 명도 이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어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동료의 어머니는 MBC와의 통화에서 다른 후배에게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게 허락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강목으로 때리게 사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체육회는 이 선배의 폭행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철저한 조사는 뒷전이고 두둔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수에 대한 징계는 없습니다. 일체 그거는 너무 상반되고 결코 진술을 들어본 결과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 철인 3종 협회가 최 선수의 폭행 피해를 지난 2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감독의 이야기만 듣고 사건을 덮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 선수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묻거나 조사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가해자인 감독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협회 그 처장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자기네는 그냥 뭐 아무 일 아닌 걸로 그냥 알고 말았다. 진실규명의 책임이 이제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철인을 꿈꿨지만 지옥 같은 구타에 절망하며 죄를 밝혀달라, 이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20대 선수의 한을 대구지검이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